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수영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첫날 무려 7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던 중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둘째 날은 한국 선수들을 만나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가 이끄는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중국을 제치고 국제대회 첫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자 할 말을 잊은 표정이었습니다.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 양재훈으로 구성한 한국 대표팀은 중국이 자랑하는 단거리 스타 판잘러와 왕하오이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는데 심지어 경기 내용을 보면 기록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중국은 두 번째 주자 이호준이 선두를 잡은 이후 단 한 번도 선두를 탈환하지 못했고 황선우가 마지막 주자로 나섰을 때는 이미 3초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수영에서 3초는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마지막 주자인 황선우가 나섰을 때 중국 대표팀은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황선우는 200m가 주 종목이고 200m는 중국 판잘러보다 우월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황선우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던 중국이었기에 남자 계영에서 한국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 때문인지 중국 기자들은 어이없는 질문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실 이미 남자 자유형 50m에서부터 중국은 한국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기록을 수립한 중국 수영 단거리의 간판 판잔러가 한국 대표 지우찬에 밀려 동메달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계영 800m에서도 한국에 큰 차이로 밀리자 중국 수영 대표팀은 침통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기 직후 있었던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래도 홈팀이다 보니 중국 선수들에게 더 많은 질문이 갔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마이크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사 한 곳이 한국 선수들에게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 수영이 첫날 7개의 금메달을 땄고 2일차에도 성적이 괜찮은데 중국 수영이 혹시 한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가?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전통적 수영 강국 일본 선수들에게 했다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노골드 일본이면 몰라도 아시안게임에서 하루 2개의 금메달을 따낸 한국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소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계영 800m의 마청 양재훈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영 종목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속 훈련을 해왔다.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은 없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만 집중했다. 수준 낮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은 수영 실력을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 기자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이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에 휩싸였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박쥐 바이러스 전문가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이 박쥐 바이러스 권위자로서 중국에서 배트우먼이라 불리는 스정리 박사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스정리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40종의 인간 전염 위험을 평가한 결과 절반인 20종에서 전염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미래의 질병이 출현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는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정리 박사는 박쥐, 설치류 같은 자연 숙주나 낙타, 사양 고양이, 천상갑 등 잠재적 중간 숙주에서 병원균의 중요한 숙주들을 확인했다며 20종 중 6종은 이미 인간을 감염시키는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로 3종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다른 동물을 감염시킨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지난 7월 영어학술지 신흥 미생물 감염에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이 논문이 중국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폐기한 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당국의 바람 때문에 뒤늦게 알려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하면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를 떠올리게 하는데 또 다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중국발로 나가는 것을 중국 당국이 좋아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러한 정보를 숨김없이 모두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이러한 뉴스가 세계로 타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공중보건 학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해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코로나19를 경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일부 도시는 감염 자료 발표를 중단해버렸다. 중국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발병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교훈과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사안 자체의 민감성을 의식해인지 스정리 박사의 경고, 즉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익명으로도 코멘트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검열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 박사의 경고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세계가 이를 주요 외신으로 타전하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내이멍구의 주요 도시인 후어하우터와 푸른베이얼 등에서 병원마다 호흡기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실 중국 공식 매체들보다 주민들이 SNS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중국 내이멍구 푸른베이얼 주민들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려 공기가 코를 찌르는 듯하고 목이 가려우며 기침과 재채기가 끊이지 않는다. 냄새도 맡지 못할 지경이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세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내이멍구의 주요 도시 후어하우터에서도 병원마다 매일 수백 명의 호흡기 질환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이런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이달 들어 환자가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후어하우터의 내이멍구 자치구 모자보건원 소아내과 부주임 장위링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하루에 400에서 500명의 어린이 환자가 몰렸다. 호흡곤란에 많은 땀을 흘리며 일부 환자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했다. 워낙 많은 환자가 몰려 일일이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일부 병원 의사들은 확성기로 환자들에게 복용해야 할 약과 복용 방법을 일괄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광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내이멍구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런 증세가 쑥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내이멍구의 산지한 쑥이 개화하는 매년 7월에서 9월에 쑥 꽃가루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한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알레르기성 천식은 급성 발작을 일으키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완쾌될 때까지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꽃가루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또 이렇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혹시 신종호흡기 질환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유행성 질병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세계의 정보를 공개하고 빠르게 국제 공조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배우지 못했다면 아둔할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